혹시 당신은 공룡이 물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룡하면 육식 또는 초식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어류를 주식으로 삼았던 놀라운 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오닉스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죠. 이 거대한 포식자가 어떻게 물속에서 사냥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룡시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리오닉스의 발견 과정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1983년 평범한 화석 애호가 한 명이 영국 남부의 웰 클레이 지층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스모크 잭스 피트라는 채석장에서 그는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발톱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 발견자는 자신이 무엇을 찾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특별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화석을 고생물학자 앨런 치어링에게 가져갔고 치어링은 즉시 이것이 수각류 공룡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와 형태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수각류와도 달랐습니다. 치어링은 곧바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골격의 약 65%에 해당하는 뼈들이 연이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공룡 화석으로서는 상당히 완전한 편에 속하는 발견이었죠. 치어링과 그의 동료 엔젤라 밀러는 이 뼈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완전히 새로운 속과 종을 발견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6년 이들은 이 새로운 공룡에게 공식적인 학명을 부여했습니다. 바리오닉스 워커리라는 이름이었죠. 바리오닉스는 강력한 발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워커리는 최초 발견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종명이었습니다. 이후 영국뿐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추가적인 바리오닉스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이 공룡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오닉스는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바리오닉스는 중간 크기의 수각류로 분류됩니다. 7.5m에서 10m 사이로 추정되며 이를 핏 환산하면 25피에서 33피트에 해당합니다. 엉피는 약 2.5m, 즉 2피트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2톤에서 2톤 사이로 추정되죠. 바리오닉스를 스피노사과 중에서도 중간 정도의 크기로 위치시킵니다. 사우루스과는 바리오닉스가 속한 과로 이 과의 모든 구성원들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투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오닉스의 두개골을 살펴보면 그 특이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체 길이가 91cm에서 95cm, 즉 36인치에서 37인치에 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앞쪽 부분이 길고 좁은 주둥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의 악어 주둥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였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콧구멍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인 수각류들과 달리 바리오닉스의 콧구멍은 입 앞쪽에서 상당히 뒤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는 머리가 자주 물에 잠겼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해부학적 증거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콧구멍이 뒤쪽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리오닉스의 특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치아 구조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리오닉스의 입에는 무려 96개에 달하는 수많은 이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이빨들은 길고 얇았으며 뒤쪽으로 휘어진 원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빨들의 미세한 톱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톱니들은 일반적인 육식 공룡들의 것처럼 크고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먹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놓치지 않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기에 완벽한 구조였죠. 그런데 바리오닉스라는 이름 자체가 암시하듯이 이 공룡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바로 발톱이었습니다. 수각류치고는 비정상적으로 강력했던 앞다리에는 각각 3개의 발톱이 달려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손가락의 발톱은 정말로 거대했습니다. 길이만 31cm, 즉 12인치에 달했던 것이죠. 나머지 발톱들은 이에 비해 훨씬 작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발톱과 손가락들은 매우 튼튼한 앞다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스피노사우루스과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강력한 앞다리를 이용한 사냥이 이들의 주요 전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발톱, 앞다리, 이빨, 그리고 두개골의 모든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고생물 학자들은 바리오닉스가 매우 독특한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물고기였던 것이죠. 이는 공룡 세계에서는 상당히 드문 특성입니다. 실제로 바리오닉스는 1997년에 주로 어류를 먹고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수각류 공룡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바리오닉스의 위 내용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물고기들의 유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오닉스가 물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확실해졌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사냥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어링을 포함한 일부 과학자들은 바리오닉스가 물가에 서서 거대한 발톱으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방식으로 사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곰이 연어를 잡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바리오닉스가 입으로 물고기를 옆에서 치고 발톱으로 찔러서 고정시킨 다음 마치 케바꼬치처럼 발톱을 사용해서 먹이를 처리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리오닉스의 위 내용물에서 물고기 외에도 다른 것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린 이구아노돈의 유해가 함께 발견된 것이죠. 이는 바리오닉스가 다른 공룡들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먹이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바리오닉스가 육지와 수중 모두에서 활발히 사냥하는 포식자였다고 믿습니다.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바리오닉스가 주로 물고기를 사냥했지만 육상 공룡들은 적극적으로 사냥하지 않고 청소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부 역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바리오닉스의 입이 대형 먹이를 적극적으로 사냥하기에는 너무 약했고 발톱 역시 큰 먹이를 쓰러뜨리기보다는 물고기를 다루는데 더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바리오닉스가 육상 동물들도 활발하게 사냥했으며 강력한 팔과 거대한 발톱이 물고기를 다루는 동시에 큰 먹이를 찢어 쓰러뜨릴 만큼 충분히 강력했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바리오닉스의 나머지 신체 구조 역시 매우 독특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들의 몸이 반수생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과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물속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바리오닉스에 대한 연구 결과 뼈의 구조가 실제로 물속 잠수에 적합하게 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근육질의 다리와 강력한 꼬리는 물속에서의 주요 추진력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골격에서는 다른 스피노사우루스들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길쭉한 신경 척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리오닉스의 것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형태였죠.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척추 구조가 등에 혹 같은 구조물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구조물은 물속에서의 이동을 돕거나 체온 조절 그리고 동족 간의 과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발톱과 팔 그리고 특화된 턱을 가진 바리오닉스는 약 1억 3천만 년에서 1억 2,500만 년 전 초기 백악기 영국과 이베리아에서 살았던 서식지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영국의 모습은 현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오닉스가 살았던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 이곳은 진흙 갯벌과 습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바리오닉스에게 완벽한 사냥터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식지의 물은 얕고 강을 통해 담수도 공급되었습니다. 물가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양치류와 말꼬리풀 그리고 침엽수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식생은 당시의 아열대 기후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바리오닉스는 이 환경에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구아노돈과 같은 이구아노돈티아 그리고 다양한 용각류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어, 익룡, 도마뱀, 양서류, 상어 그리고 다양한 경골어류들도 이 생태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바리오닉스가 물로 차단된 고립된 땅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히프솔로포돈이나 발도사우루스와 같은 공룡들과도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바리오닉스가 유일한 수각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층에서는 네오베나토르, 에오티라누스, 아리스토수쿠스, 오르니토데스무스 등 다양한 수각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오닉스와 비슷한 크기의 다른 스피노사우루스과인 리페로베나토르와 세라토수쿠스도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포식자들이 한 지역에서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당시의 기후가 육식 수각류들, 특히 어류식 식단을 가진 수각류들에게 매우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풍부한 수자원과 다양한 어류들이 이들 모두를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각각의 스피노사우루스과들이 서로 다른 생태적 틈새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종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사냥했을 수도 있고 서식지의 특정 부분을 선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생태적 역할 분담이 여러 대형 포식자들의 공존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오닉스는 단순히 영화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공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놀라운 생물은 공룡들의 식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스피노사우루스과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발전시켜준 핵심적인 종이기도 하죠. 바리오닉스의 발견과 연구는
고생물학 분야에서 공룡의 생태와 행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오닉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